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 핵심 문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이 양성대학들을 지정하고 이 외국인 요양보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보다 쉽게 주는 그러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양성대학을 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 지정된 대학들을 보게 되면요, 많은 대학들이 지정이 됐는데요. 보게 되면은 서울에서는 명지전문대학, 그리고 삼육보건대학교, 그리고 부산에서는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인천에서는 경인여자대학교, 광주에서는 서영대학교, 호남대학교, 울산에서는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경기에서는 서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충북에서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강동대학교, 그리고 충남에서는 신성대학교, 백석대학교, 그리고 전북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 군장대학교, 전남에서는 목포과학대학교, 청암대학교, 경북에서는 호산대학교, 경운대학교, 경남에서는 마산대학교, 창신대학교, 그리고 제주에서는 제주관광대학교, 그러니까 총 24개, 24개 대학이 선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 1학기부터 2026년 1학기부터는 비자 발급을 완화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완화시켜 준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완화시켜 준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대학 전담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은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혜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이러한 이제 제도에 얽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 D2 비자, 그러니까 유학생 비자, D2 비자 발급 시에 필요한 재정 능력 요건이 기존보다 이 절반으로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 능력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체류 자격 변경 및 체류 기간 연장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제 취업 및 학기 중 산업재 인턴 허용 기준도 확대되어서 성적 우수자 또는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시 학기 중에 최대 35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시 이제 학기 중에 최대 35시간까지, 35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학업과 실무 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유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당 10시간 이상 근무 시 이제 학기 중에 최대 35시간까지 취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일과 이 공부가 이거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일과 일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양보호사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병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해외 직접 나가 가지고 많은 그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유학원들을 방문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서 직접 외국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핵심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 뭐 당연히 한국어 이 토픽이라 그럽니다. 이 토픽이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 정도면은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어 능력이 당연히 이거는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뭐 토픽 이 능력이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어르신들하고 계속 이 정감 또 감정적 소통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 언어적인 측면들이 이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이 어르신들의 음성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핵심 문제는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대학이나 이 지금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은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옛날에 우리 국민들이 저 독일에 가가지고 젊은 간호사들이 가서 이런 간병인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생각, 시대가 변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래서 이 동남아 국가에서도 가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젊은 학생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젊은 학생들은.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를 뭐 대학에 진학하는데 그 나이가 사실 뭐 큰 이 주된 그런 제한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돼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요즘에 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한 지 2년. 그러니까 졸업한 지 2년이기 때문에 뭐 20대 초반 학생들이 거의 비자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실패합니다. 실패.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베트남에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요, 베트남 시골에 가보면은 그 시골에도 이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직업학교라든지 전문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독일에서 와가지고 이미 막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요양보호사로 데리고 갑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일본으로 데려가고요.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에서 영어 공부 시켜가지고 데려가고 있어요. 이런 실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그냥 한국적인 사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이 베트남만 해도 일본어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막 500명씩 뭐 1000명씩 양성해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갑니다. 일본으로 데려가요. 근데 한국은 지금 굉장히 이 비자 장사하는 이 사기꾼 이런 작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자 장사. 그래서 심지어는 영사가 비자 장사하다 걸렸어요. 영사. 그리고 출입국 이 공무원들이 비자 장사하다가 돈 받고 이제 뒷돈 받고 비자 파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건데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이 한국어 교육을 잘 시킨 다음에 한국에 가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직업 그리고 이제 돈을 번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20대 이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시장은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뭐 일본, 뭐 호주, 뭐 독일, 거기에다가 뭐 캐나다, 뭐 해가지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국이 완전 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 유학생, 야 이거 외국인 유학생 뭐 20대 유학생들 모집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 이 장관 그리고 이 대학교 이 관계자들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젊은 학생들이 어르신들 수발 들고 이 요양보 역할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이탈해가지고 뭐 불법 체류자가 된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이를 올려줘야 된다. 네, 충분히 이게 논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의 청장이나 이 담당 학과 교수들도 정부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현실적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